익숙하다고 해서 이게 당뇨가 만만한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합병증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이 발병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당뇨 환자분이셨는데 당뇨가 한 20년 정도 되셨습니다. 당뇨약도 이미 3종 이상 많이 드시고 계시고 인슐린도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분이고 당뇨약도 많이 줄이면서 당을 식도 한 6점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셨는데 혈당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 중에서는 야채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자 겸 한의사인 조문형 원장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식습관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제 야채, 채소죠. 이런 부분인데 야채가 중요한 이유를 알려면 야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야채가 당뇨에 있어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것은 식이섬유라고 보셔야 해요. 물론 이제 뭐 각종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당뇨와 직접적으로 제일 연관되는 것은 이제 식이섬유의 작용인데요. 이 식이섬유의 역할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라는 거는요. 분명히 포도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동일한데 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소화 효소로는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 입장에서는 분명히 포도당이 들어왔는데 소화해서 흡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을 안 올리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잘라지지 않는 이 식이섬유, 사슬 이런 것들이 장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포도당 흡수가 안 되는데 옆에서 다른 음식물로부터 들어온 당까지도 제대로 흡수가 못하도록 방해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위 배출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야 흡수가 되는데 위에서 오래 머물게 돼요. 왜냐면 식이섬유가 아까 잘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있으니까 위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기 때문에 천천히 배출이 되게 되고 그러면 흡수하는 기관인 소장에서 당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늦어지게 되겠죠. 천천히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역할로 인해서 저희가 당뇨 환자분들 식습관에서 야채를 중요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식이섬유가 가진 부작용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장점이자 부작용이긴 한데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에서 가진 소화효소는 이 사슬들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소나 염소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걸 소화해서 흡수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소화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이거나 과량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소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속이 더부룩하거나 좋게 말하면 이제 포만감이 있기도 하는데 뱃속이 좀 그득한 이런 불편감을 소화할 수도 있고 실제로 배변 상태가 나빠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년 이상이 되시면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자꾸 많이 찾아서 드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5, 60년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못 먹고 좋은 거 못 먹어서 아프고 병이 들기도 했는데 요즘 시대에서는 사실 좋은 거 못 먹어서 몸이 아프고 병이 오고 이렇게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뇌왕신 환자분들만 봐도요. 뭐 건기식의 영양제까지 한 기본 4-5가지는 깔고 시작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걸 못 먹어서 아프고 힘든 분은 없는데 자꾸 더 좋은 걸 찾아서 먹으려고 하시는 게 문제란 거죠. 특히나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가 발병한 기전 자체가 에너지가 과잉이 된 상태로 인해서 유발된다라는 건데 그런 당뇨 환자분들이 몸에 좋다고 좋은 걸 더 찾아서 드시려고 하시면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접근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해로운 걸 좀 더 피해주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야채랑 실제로 먹는 야채가 많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야채 많이 드세요 이랬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습니까? 푸르고 싱싱한 야채들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실제로 내가 먹는 거를 보니까 야채가 아니라 양념장이랑 드레싱이랑 이런 거가 잔뜩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쁜 야채가 따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야채를 내가 먹는데 실제로는 양념장이나 당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드레싱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실제적인 얘기긴 한데요. 환경의 적응으로 보면은 나쁜 야채는 존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장기간의 환경 적응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야채들은 우리 몸에 별다른 탈을 일으키지 않는 야채들이 우리의 음식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 가서 이상한 독초를 막 찾아서 먹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나쁜 야채, 피할 야채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대신 먹을 때 들어가는 양념장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좋은 야채로 넘어갈 건데요. 좋은 야채를 말씀드릴 때 아까 야채를 우리가 먹어서 얻는 이득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식이섬유, 이게 사실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섬유를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볼 건데요. 식이섬유도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와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돼서 들어가면은 이런 젤 형태로 어떤 장막을 만듭니다. 좀 장애물처럼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음식물이 들어와서 당이 우리 몸에 있는 소화기관으로 흡수가 될 때 육물한 게 있어요. 그 표면적을 넓혀서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부분에 얘네들이 장애물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물로부터 소화 흡수되는 당이 흡수가 못 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혈당을 덜 올리고 천천히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당에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 중에서는 당근, 브로콜리, 양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물에 안 녹기 때문에 그냥 덩어리, 큰 부피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덩어리들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우리 몸의 위장관에서 장벽을 자극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도 촉진시켜주고 대변도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내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도 같이 배출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혈당도 혈당이지만 변비기도 좀 많이 있고 장도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시원하게 청소됐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야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양배추, 시금치, 깻잎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깻잎은 불용성 식이섬유도 많이 있지만 수용성 식이섬유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야채인데 그래서 깻잎을 많이 드시면 좋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깻잎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그렇죠. 깻잎 이렇게 양념된 거 이걸로 먹거나 아니면 뭐 고기 먹을 때 싸 먹어도 양념장, 쌈장 잔뜩 발라서 이렇게 먹게 되죠. 또는 감자탕이나 이런 거 잘라진 깻잎들이 버무려져서 먹게도 되는데 지금 먹는 방법을 보면은 내가 깻잎은 먹으려고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념장을 먹는 게 되는 거고 쌈장을 먹게 되는 거고 다른 국물에 있는 여러 가지 조미료나 염분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어떤 야채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먹느냐, 내가 야채를 정말 섭취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좀 흔한 질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유병률 통계를 봐도 당뇨 전 단계를 보면은 30대 이상에서 40%가 당뇨 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에서는 3분 정도 모이시면은 그 중에 1명 당뇨 환자인 거고 또 이제 젊은 층에서는 한 5명 보면 그 중에 2명은 야, 나 이번에 건강검진 했더니 당뇨 조심하래. 야, 그래 나도 그래. 뭐 이런 정도 대화가 오갈 수 있는 흔한 질환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흔하면은 무서운 걸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이 익숙하다고 해서 이게 당뇨가 만만한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뇨 자체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유병이 되는 합병증이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병증 위험을 알려면 당뇨가 일단 무슨 병인지 요거부터 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당뇨라는 거는 혈관 안에 당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당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 끈끈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주스나 음료수를 식탁에 쏟았어요. 그러면 마르고 나면 어떻습니까? 찐득찐득하고 끈끈하잖아요.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섬유질이 여러 층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이렇게 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이 요 사이로 삐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끈끈하게 유착을 만들어 보니까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죠. 근데 혈관이 딱딱해지면은 막히기가 쉽고 깨지기가 쉽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큰 혈관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이 발병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혈관에서 막히게 되면은 망막, 연성, 그다음에 신장이 나빠지거나 풍파시 손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경 자체가 손상이 돼서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되거나 제대로 감각을 느낄 수 없거나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합병증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도요, 전체 당뇨 환자의 70%는 결국에는 심혈관 지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당뇨약만 먹어서는 이제 예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당뇨 환자 식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당뇨에 있어서는요, 무엇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you are what you eat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는 너가 먹는 것이 결국 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뭘 먹느냐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곁들여서 그만큼 중요한 것 하나가 또 뭐냐면 어떻게 먹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당뇨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당뇨 환자분들의 인슐린 분비 특성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게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그냥 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인슐린이 쫙 나옵니다. 이걸 초기 인슐린 분비라고 하는데, 인슐린이 이렇게 쫙 나온 다음에 이제 혈당 변화를 봐서 인슐린이 완만하게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당뇨 환자분들은요, 지금 초반에 바로 쫙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걸 초기 인슐린 분비라고 하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뭐 6.5가 넘어가면 당뇨, 5.6은 정상, 이게 아니라요. 이 초기 인슐린 분비가 안 나오는 게 사실은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초기 인슐린 분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인슐린이 늦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취해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뭐냐면 초기 인슐린 분비가 안 나오니까 이후에 후속 인슐린이 나올 때까지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슐린이 나올 때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덜 올리고 빨리 낮춰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튜브든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당뇨인의 식사법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꾸로 식사법, 뭐 야채부터 먹고 고기 먹고 탄수화물 먹어라, 뭐 그 다음에 GI 지수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오일을 섞어 먹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식사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런 것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결국엔 뭐냐면 인슐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런저런 식습관을 내가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인슐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니까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천천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첫 숟가락을 먹었어요. 그게 야채가 됐든 고기가 됐든 먼저 먹고 나면 30번을 씻고 인슐린이 우리가 음식물이 입에 들어오면 이 신호가 갑니다. 이제 인크레틴이라는 이런 매개물질이 작동을 해서 인슐린이 나오도록 촉진을 해주는데, 우리가 이걸 오래 씹을수록 인슐린이 나올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한 30번 씻고 삼켜주시고 다음 숟가락도 그만큼 오래 씻고 삼켜주시면 음식물이 돌아가서 흡수돼서 당이 올라오기 전까지 인슐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30분이 오르면 최소한 20번 이상은 음식물을 씻고서 삼켜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덜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한의사를 꿈꾼 건 아니고요. 노벨상을 받는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어요.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연구실 생활도 하다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겁니다. 좀 사람을 만나면서 좀 하는 일이 나는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나랑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좀 한의사가 침 하나로 뭐 질병을 치료하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제 한의사가 됐는데, 제가 최근에 당뇨 환자분이셨는데 당뇨가 한 20년 정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약도 이미 3종 이상 많이 드시고 계시고 이제 인슐린도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분이고 당화색소도 이제 8점 이상이고 이랬던 분이셨는데, 저랑 같이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당뇨약도 많이 줄이면서 당화색소가 6점대로 안정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셨는데, 이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생활 관리를 하면서 당뇨를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여지껏 아무도 안 해줬다. 그냥 난 당뇨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선생님을 조금만 20년만 일찍 만났어도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도 복용을 하시고 뭐 이런 치료 기간이 이제 끝났어도 이런 어떤 본인의 혈당 관리에 대한 피드백은 계속 좀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보니까 내가 말 몇 마디로도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 관리를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당뇨 환자분들의 어떤 생활, 삶까지도 내가 바꿔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처음 추구했던 어떤 그런 것처럼 대단한 도구가 아니더라도 당뇨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좀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랑 좀 어떻게 맞아가는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좀 흡족해하고 있습니다.